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7일 경술 첫번째 기사 1421년 명령락 19년 임금이 풍량에 있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8일 시내 두번째 기사 좌의정 박은과 참찬 변계랑이 와서 문안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8일 시내 세번째 기사 임군례를 저자 거리에서 5수레로 환형에 처하다. 군례의 아비 임은충은 한족인데 역관으로 개국공신에 참여하였던 고로 군례도 충의위에 소속되었는데 사람된 품이 욕심 많고 야비하며 역관으로서 여러 번 명나라의 사신을 따라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되었으며 일시라도 기세가 있는 자라면 반드시 아부함으로 사람들이 오방점이라고 별명하였으며 돼지는 꼬리를 잘 흔듦으로 사람이 쫓아다니며 아부하기 좋아하고 가는 곳마다 아부하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을 속담에 오방점이라고 한다. 중호위의 제거가 되어 관의 묵수를 사사로 그 집 역사에 부렸고 또 관의 재정을 도적질한 일이 있으므로 제조도총재 이징이 그 하는 짓을 미워하여 관청 내의 물품을 장부에 등록하고 출납을 밝히려 하니 군례가 그와 같은 전례가 없다 하여 듣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헌단이 되어 서로 꾸짖고 욕하다가 이징이 상왕께 아뢰어 상왕이 군례의 제거직을 파면하고 행대해군을 시켰더니 군례가 원망하고 분해하여 큰 소리로 떠들기를 상왕이 참소하는 말만 믿고 나에게 이런 굴욕을 당하게 하니 내가 이징과 판가름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왕이 말리는 것 같아서 내가 하지 못하였다 하고 인하여 상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말이 매우 거만할 뿐 아니라 이징의 참소라는 등의 말이 있으므로 상왕이 노하여 말하기를 참소라는 말은 이간 붙인다는 말인데 그놈이 나에게 이간 붙인다는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냐 하고 의정부에 하옥하여 군문하기를 명령하고 군례가 그를 알지 못하므로 반드시 교사한 자가 있으리라 하여 힐문하니 군례가 정안지를 지목함으로 포교를 보내어 체포하게 하니 안지가 도망하였다. 군례가 안지의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서 말하기를 글 올리는데 그 의사를 낸 것이라든가 말의 투가 모두 다 안지가 한 일이라 하여 의금부에서 안지의 형 정안도와 처모와 처자를 잡아 가두었더니 안지가 자수하여 들어가니 대질할 때 말하기를 군례가 초본을 내어 보이기에 나는 다만 초고에 의거하여 썼을 뿐이라 하여 두 사람이 서로 변망하고 서로 욕하면서 군례가 자복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안지가 옥중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군례가 상수하는 것을 쓸 적에 다만 상호군이라고만 쓰고 행자를 쓰지 아니하였더니 군례가 다시 다른 종이를 내어놓고 고쳐 쓰게 하고 떠들며 말하기를 나는 공신의 아들로서 두 나라에 통하여 공이 큰데도 오히려 상호군을 아깝게 여겨 행직을 제수하여 주니 이따위 임금이 무슨 대체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상왕이 무시로 놀러 다니니 신우가 허곳에 가서 놀며 즐겨하던 일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기에 내가 묻기를 상왕이 환우가 있어 왕위를 전이한 것을 병부나 예부에서 아는가 하니 군례가 말하기를 황음이 이미 알았는데 병부나 예부에서 어찌 모르겠는가. 병이라 칭탁하고 왕위를 전이한 것을 황제가 만약 안다면 충해왕의 뒤집힌 전칠이 있을 것이다 하며 군례의 아들 임맹손이 옆에서 듣고 눈짓으로 말렸다. 안지가 나가자 군례가 자기 말의 부도한 것을 깨닫고 손으로 안지의 옷을 잡고 다른 데 누설하지 말라고 대들며 맹세하게 하였다 하여 임금이 삼성과 호부판서 이지강 및 좌대원 정초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함께 국문하게 하니 안지가 처음에는 머리를 숙이고 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의리로 따져서 힐문하여도 역시 대답하지 아니하더니 한나절이 지났어야 토설하여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군례는 처음에 자복하지 아니하더니 고문하였어야 급히 말하기를 나는 형장에 견디지 못한다. 모두가 안지의 말한 것과 같다 하므로 안지가 군례의 아들과 호위사 급사 한 사람을 정인으로 하니 군례의 아들도 역시 말하기를 나는 형장을 견디지 못한다. 모두가
앉을 말과 같다 하였으나 오직 급사만은 고문이 심하여도 불복하여 말하기를 내기로 일찍이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에 이르러 옥사가 완료되었으므로 대역으로 논단하고 백관을 저자에 모아놓고 5수레로 찢어 죽이어 사방에 조리 돌리고 그 가사는 정몰하고 처자는 노비로 정하였다. 군내가 사기에 친한 자가 매우 많은데 모두가 연루될까 염려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19일 임자 첫번째 기사 임금이 풍양에 있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0일 개축 첫번째 기사 임금이 풍양에 있었다. 정조사 조비형 조치 등이 명날에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대통령 100권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0일 개축 두번째 기사 상황이 윤회 김익정에게 임금이 서울로 돌아가 정사를 보아야 함을 이르다. 상황이 내전에서 병조참이 윤회와 지신사 김익정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몸과 기운이 화평하고 주상은 하루에 10,000가지 정사를 보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서울로 돌아가서 정사를 보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1일 갑인 첫번째 기사 임금이 풍양에 있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2일 을묘 첫번째 기사 임금이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2일 을묘 두번째 기사 정안지를 참명시키고 가사는 몰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다. 나머지 연좌자는 모두 용서하였다. 안지가 인군내와 대변할 적에 군내가 말하지 아니한 것을 거짓말고 얽어 말하기를 상황이 후궁을 위하여 동서에 이궁을 두어 자주 눌러 거둥하고 또 그 족친들은 모두 현직에 임명하나 공신의 아들은 경하게 여겨 오히려 행직에 제수하였다 하여 억설로 임금을 무함하고 해방하였으니 죄가 사형에 해당하나 상황이 안지가 자수하였다 하여 용서하려 하니 병조 대은사에서 청하여 말하기를 안지가 굴레의 대역죄에 해당한 언서를 듣고서도 감추고 발설하지 아니하였다가 여러 달이 되었어야 겨우 다투고 힐문하교되니까 비로소 말하였으니 어찌 자수한 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공의에 붙이는 것이 가하다 하니 임금이 정초에게 명하여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죽이는 것이 가하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안지는 과거에 급제 출신하여 일찍부터 명예가 있었다. 전에 서장관으로 재상 이지순과 윤목을 따라 북경에 갔었는데 목이 부도한 말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발각되게 되매 안지가 그것을 숨겼다 하여 사형을 면하고 폐기하였는데 이에 와서 목배임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3일 병진 첫번째 기사 조치가 북경에 가서 예부에 고한 일을 아뢰다. 조치가 계하기를 신이 북경에 가서 예부에 고하여 말하기를 왕대비가 홍서하였는데 우리 전하께서 날수로 달수를 계산하는 법도에 따라서 이미 최지를 벗었고 석 달을 넘어서 장사 지냈으니 말씀을 갖추어서 아뢰어 상달하여 시호를 내려달라고 두세 번 예부에 고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치가 나가니 대은 등이 청하여 말하기를 치의 말이 반드시 명나라 조정의 업신여김을 당하게 한 것이니 유사로 하여금 그 죄가를 취죄하게 하소서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3일 병진 두번째 기사 상황이 진하사 유순도 등에게 예부에 정조사의 죄를 취죄했음을 아뢰라 하다. 상황이 지나사 서장관 유순도와 통사 최운 등에게 이르기를 전자의 정조사가 북경에 갈 때 명령하기를 예부에서 만약 대비가 홍사한 것을 물으면 대답하고 만약 묻지 아니하거든 말하지 말라 하였는데 예부에서 묻지 아니하는 것을 정조사 등이 두세 번 그 일을 고하였으니 이번에도 예부에서 만약 그 일을 묻거든 마땅히 대답해 말하기를 부고하는 것이 전례가 없었던 고로 본국에서 명나라 조정에 상달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정조사가 망령되게 자기 의사로 고하였기에 이미 유사로 하여금 그 죄를 취재하게 하였다 하라 고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제사에 쓰는 꽃은 청결한 것을 원칙으로 하게 하다. 제사는 청결을 근본으로 삼건을 이제 한번 실로 꽃을 만들어서 매번 제사에 그것을 쓰게 하니 지극히 불결하다. 지금 이후로는 모든 제사에 다 종이로 만든 꽃을 쓰게 하고 즉시 고치게 하라 하니 예조에서 엷은 기부로 만든 꽃을 쓰자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3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일본군 국, 원, 이준, 평종수, 평명경 등이 박물을 바치다. 모두 사람을 보내어 박물을 헌상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3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조화도 수군도 안모 처치사가 대마도 외적의 경비를 엄히할 것을 아뢰다. 하기를 대마도 외적은 잠시 복속하였다가는 잠시 후에 또 반역하게 되어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마땅히 경비를 엄하게 하여야 하겠사온데 신의 관할에 있는 12포구에 머물러 있는 병선이 혹은 2, 3척 혹은 5, 6척이어서 매우 적고 약하오니 수륙의 멀고 가까운 요해처를 분간하여 여러 포구의 병선을 모아서 적시로 변란에 대응하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3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가 해조진 신설에 따른 군사충원에 대해 아뢰다. 이제 새로 해조진을 설치하였는데 그 진의 군사 300명을 나누어 주군에 배정하였는데 그러나 본디 군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정수를 채울 수가 없사옵니다. 토지를 받은 폐가 없는 자로서 단지 봄, 가을에 점열에만 나올 뿐이고 다른 군역은 없으니 아뢰옵건대 등록하여 진군을 삼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허락하고 인해서 다른 도에 명령하여 토지 받은 폐가 없이 항상 외방에만 있어 병력을 기피하는 자는 모두 이 예에 따라 군에 보충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 나아가 한 식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향에 전드릴 제구를 관리가 친히 가지고 가게 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하기를 영락 9년 본조에서 왕지를 품에 받아서 제향에 전드릴 제구는 기일 이틀 전에 관리가 몸소 친히 가지고 가서 올리게 하였는데 이제 여러 관청에서 혹은 노자를 시켜 가져가게 하니 법제에 위반되는 것이옵니다. 다시 신측하여 분명하게 하고 상고하여 살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2월 25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중국의 새 서울을 세운 것을 경하하는 표문과 전문. 진화사 청성부 원근 정탁과 부사 총재 이중지가 북경에 가게 되어 임금이 백관을 영솔하고 표문에 절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의복과 갓과 신을 주어 보냈다. 표문에 말하기를 한 사람이 지극한 자리에 계시어 새 서울을 새로 세우셨고 해와 달이 상스를 빚어내어 성스러운 덕망이 조림하는 곳은 뛰고 춤추는 것이 같을 것입니다. 가만히 역대의 장한 것을 지키는 것을 보며 대개가 두 서울을 두어 정치를 하였사오나 대개 초창할 때에 미처 못하였던 것을 계승하여 지킬 때에 성취시키는 것이라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용지가 탕임금보다 뛰어나시고 총명하시면 순임금을 따르실지라 민생을 후하게 하여 하늘의 도리를 받으시려 이 큰 기업을 맡으셨고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자손에게 본받을 법을 남기시려고 새로 큰 서울을 세우셨으니 어찌 산천만이 웅장하고 이름 날 뿐이오리까. 또한 길의 일수가 적당하고 고를 것이니 그러므로 무서민으로 하여금 모두가 기뻐하여 좋은 상서가 여러 번 보여서 청수의 용의 무늬가 온몸에 덮인 것이 이미 기이한 상서로 나왔는데
효령에 소나무의 기름같이 엉긴 것이 다시 최상의 서광을 보였사오니 이같이 여러 방법으로 칭송할 것을 가져온 것은 실로 만세의 태평할 것을 기초하여 줌이오니 경사가 자손에게 연장될 것이요 사업이 역사에 빛날 것이외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은 외람되게도 용렬한 자질로 다행히도 창성한 시대를 만나서 몸이 동번에 매어 있사와 한전을 뵙는 길이 막혔사오나 마음은 북쪽 궁궐에 간절하온지라 축하하는 것은 간절히 요봉을 본받나이다 하고 박물을 바치는 표문에는 성신하옵게도 계승하여 지키실제 큰 서울이 완성된 것을 고하오니 하늘과 땅이 정성에 감동하여 아름다운 상서가 겹쳐 이른지라 삼가 황새저포 20필 백새저포 50필 흑새마포 50필 인삼 100건 잡생말 20필을 갖추었사오니 위의 물건이 거칠은 변지에서 생산된 것이었고 제작한 솜씨도 우량하지 아니하오나 감히 위에 바치는 의식에 충당하옵는 것은 혹시라도 중심에서 나온 신의를 헤아릴까 함이외이다 하고 황태자에게 올리는 전문에는 말하기를 높음이 다음 자리에 계시고 덕망이 원량으로 나타나시와 은근히 황제의 계획을 도우시어 국운이 형통하고 태평이 이룩되어 경사가 종묘와 사직에 면면하옵고 기쁨이 신하와 백성에 넘치오니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위대하신 도량이 모처럼 깊으시고 영특하신 용무가 옥처럼 온화하신지라 백성의 뜻을 아름답게 쫓으시어 만대 내려갈 신경을 건설하시고 위로는 하늘의 마음을 쫓으시어 1월의 좋은 선물을 받으심으로 중하와 외이가 와서 축하함을 받으시면 진실로 도와드릴 공로로 말미암음입니다. 엎드려 생각컨대 신이 외람되게 용렬한 자격으로 마침 밝은 시대를 만나사와 나아가 구부려 하리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맡겨사오나 오직 찬양하고 촉도할 줄은 아나이다. 백세저표 20필 흑새마포 30필 인삼 30건 잡생말 4필을 올리나이다 했다. 임금이 서장관 유순도에게 이르기를 너가 북경에 도착하여 예부의 표정 끝에 어느 날로 쓸까를 물어서 예부에서 대답하거든 다시 처음에 이미 공경에서 모월 모일에 성절 천추절을 만났사옵니다 라고 쓰고 끝에 다시 또 모일이라고 쓰면 너무나 중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하면 예부에서 반드시 가리어서 말할 것이니 너가 마땅히 상세히 물어보라 하였다. 한전은 중국 황제가 있는 궁궐이고 요봉은 요봉 삼축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6월 25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상황이 강원도로 강모하러 갈 채비를 하게 하다. 상황이 평양으로부터 장차 강원도 진부 등처에서 강모하려 할 때 임금이 광효전에 고하고 따라가고 우의정 이원과 평양부원군 김승주 등이 그가를 호위하였다. 두 임금이 양주 초두 등에서 만나니 경기관찰사 성은가 경력 이숙치와 광주목사 이육과 판관 김종서와 양주목사 홍희 등이 조복 차림으로 와서 배웠다. 두 임금이 장전에서 주연을 베푸니 효령대군 이보, 경영군 이비, 공영군 이인, 청평부원군 이백강, 평양군 조대림, 찬승사 조연, 참찬 최윤덕, 도총재 견희달, 이징 이담, 지돈령, 문귀 이교, 이명덕, 김익정, 성음이 시연하였다. 사냥에서 잡은 새를 종묘, 광효정, 공정대왕 혼전에 천신하여 올리고 용나루를 건너서 저녁에 그가가 용나루 동쪽 언덕에 머물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핵에 귀고리 모양의 햇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2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용문산에서 손수 샀음을 쏘아잡다. 임금은 그 상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활과 화살을 잡지 아니하고 효령대군 이보와 함께 한 모퉁이에 말을 세우고 상황이 짐승 잡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전자의 봉상시에서 제사에 쓰는 절인 고기를 올리는데 주군에서 진상한 노루고기를 쓰므로 혹은 냄새가 나서 못 쓸 것이 있었는데 상황이 듣고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강무할 때 사냥하여 잡은 것을 쓰게 하라 하였으므로 이에 이르러 잡은 사슴 12마리를 봉상시에 보내어 절이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6월 26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삼품 이상의 관원이 공비전에 무난하다. 매이양 거동하신 때에는 삼품 이상 관원이 관청에 드나드는 날에 무난하는 것이 전례이다. 병조에서 조화군 절제사 김만수와 도진무, 하경복이 군법에 위배되었으므로 취재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6월 26일 기민 네 번째 기사. 저녁에 양근 남교에 머물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6월 2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여흥 팔대숲에서 점심 먹는데 술을 차리다. 효룡대군 이보 우의정 이원 등이 모시었다. 그가가 원주 금당천에 이름에 강원도 도관절사 묵진공 경력 유사근 원주목사 차진남 판관 김사정이 평복으로 알련하니 병조에서 계하기를 대가가 순행하여 직영에 임하시었는데 공복으로서 와서 뵙지 않은 것은 매우 인신으로서 임금을 공경하는 뜻을 이르사오니 바라옵건대 그 주외가를 취재하여 후일을 경계하소서 하니 상황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진공이 말과 공시와 토산물을 상왕에게 바쳤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6월 2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그가가 뱀내에 머물다.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저녁에 원주북교에 머물렀는데 도로가 치도되지 아니하였고 조석 공개가 갖추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2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그가가 회현을 넘어 저녁에 안흥역 아래에 머물다. 전라도 관찰사가 사람을 보내어 말과 공시를 상왕에게 바치고 음식물을 임금에게 바쳤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진눈깨비가 내리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그가가 동령을 넘어가다. 길이 매우 험하고 또 진눈깨비로 인하여 길이 짙어 짐꾼들이 넘어지는 자가 18이 되었고 말이 지쳐서 호종하는 사람이 모두 애를 먹었다. 상황이 고개 위에서 군졸과 짐꾼이 넘어진 것을 보고 말을 멈추고 내시에게 명하여 이들을 싣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행차가 강릉 박림역의 들에 머물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진눈깨비가 내리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눌두산에서 짐승을 몰이하고 행차가 대화역에 머무르다. 인부 2,000명을 동원하여 눌두산에서 짐승을 몰이하고 저녁에 행차가 대화역의 들에 머물렀다. 서울에 있는 여느 신하가 참참 병기랑을 보내어 문안하고 술과 과일을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세에 한 번씩 문안하라 했는데 어찌하여 이래나 되어서 오느냐 하니 계량이 대답하기를 좌이정 박은이 늦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지난달 29일에 술을 봉하여 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왕이 내신에게 명하여 술을 내리고 사슴 2마리를 주면서 말하기를 뒤에 문안하러 오는 자는 비록 길에서 만나더라도 너가 데리고 서울로 돌아가라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유성이 헌원에서 나와 동쪽 하늘가로 들어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3일 은축 두 번째 기사. 구단산에서 몰이하다. 상왕이 사슴을 많이 쏘았는데 사슴 2마리가 달아나다가 상왕의 말에 부딪혀 말이 무릎을 꿇어서 떨어졌다. 저녁에 해화역의 들에 돌아와서 시종한 각급 신하와 군사에게 급료를 나누어 주었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3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병조 판사 조말생의 아들 조선이 상왕의 딸 정정옹주에게 장가들다.
이날에 병조판서 조말생의 아들 조선이 상왕의 딸 정정 옹주에게 장가들었다. 옹주는 신령 궁주 신씨가 낳았으며 신씨는 후덕 왕태우의 종이었다. 후덕 왕태우는 태종의 부인 원경왕후 민씨를 말한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행차가 진두역의 미면촌에 이르다. 함길도 감사가 사람을 보내어 박물과 매를 상왕에게 올렸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행차가 진두에 머무르다. 장막에서 술자리를 열었다. 효령대군 이보와 우의정 이원 등과 관찰사 목진공이 상왕을 모시고 오전산에서 무리하는데 비가 내렸다. 상왕이 우비를 입고 또 신당산에서 무리하는데 시종한 무신이 상왕의 포위망 안에서 말을 달리며 짐승을 쏘았다. 상왕이 화를 내므로 임금이 효령대군 이보에게 명하여 짐승을 쏟던 자를 쫓게 하였다. 총재 권희달이 그 화살을 주워 올렸는데 곧 첨총재 신보 김홀라 이원길 상호군 양춘무 등 7사람의 화살이었다. 임금은 그들에게 갓을 벗고 걸어가게 하였다. 환관 음용수와 유실도 말을 달리며 짐승을 쏘았으므로 상왕은 갓을 벗기고 손을 묶어라. 임금은 상왕이 너무 노하였을까 하여 친히 근시들을 거느리고 짐승을 무리하여 상왕 앞으로 나아가고 또 병조에 명하여 보 등 곤장으로 치라 하니 상왕이 그를 용서하였다. 상왕이 영수 등을 장막 앞에 묶어드리고 곤장을 치려 하였다가 곧 풀어놓고 잡은 짐승은 사람을 보내어 종묘와 원묘에 제사드리게 하였다. 원묘는 종묘를 세운 다음에 다시 세운 묘를 원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태조의 묘를 말하는 것이다. 곧 종묘를 지어서 목조위와 사조를 모시고 다시 태조를 위하여 지었으므로 원묘라 한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행차가 진두에게 머물러 송동산에서 무리하다. 상왕은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아니하여 활과 화살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다만 개를 놓아 짐승을 잡는 것만 구경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행차를 서울로 돌리다. 모로현을 넘어 대화의 옛현 자리에 머물렀다. 잡은 짐승을 의정부와 육조에 나누어 주고 인하여 술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상왕이 경쾌한 방패를 만들어 짐승을 포위하는 데 사용하다. 병조와 대언에 의논하니 모두를 좋다 하였다. 상왕이 방패를 장막 앞으로 가져오라 하여 이를 구경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행차가 독현을 넘어 횡성현에 머무르다. 장막 안에서 술상을 차리고 호종한 이원과 김성주 등 시종한 사람 40여 명을 위로하고 아래로 군사에게까지 모두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원주 강림사 주지 석유가 와서 알련하다. 쌀 200석을 하사하였다. 강림사는 상왕이 임금되기 전에 공부하던 곳이며 휴는 일찍이 시중드는 공로가 있었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행차가 횡성현 남교에 머무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9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이방간이 홍주에서 병들어 죽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병조파서 조말생이 와서 의복을 올리고 문안드리다. 병조파서 조말생이 상의원 제주로 와서 의복을 올리고 인하여 문안드렸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9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진언하는 인삼을 서울에서 포장하게 하다.
진화사의 통사 구경부가 평양에서 와서 개하기를 황제에게 진언하는 인삼이 100건이나 모자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제용감에 비치한 인삼 100건을 뽑아내어서 보충하게 하였다. 과거에 진언하는 인삼은 평안도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였으므로 평양에 와서 비로소 그 수가 부족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뒤에 평안도 관찰사가 개하기를 진언하는 물품을 지방에서 포장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용감의 인삼으로 진언하게 하고 정부와 육조 사원부가 합동하여 포장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본도에 명하여 곡물로 올리는 인삼은 예에 따라 상납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9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술을 올리니 군사에게 나누어 주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9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호종원 신하와 군사에게 급료를 나누어 주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행차가 지평 상발산에 도착하다. 황해도 관찰사가 사람을 보내어 박물을 올리고 평안도 관찰사는 사람을 보내어 매를 올렸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행차가 용진을 건너서 서쪽 강가에 머무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낮에 독음포에 머물러 장막에서 술자리를 차리다. 효령대군 2보 우의정 2원 등이 참석하였다. 상황은 풍양의 이궁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서울로 돌아왔다.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문안을 드렸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이 방간이 죽은 것을 알고 조문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다. 중사 정월용을 홍주에 보내어 조문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3일 을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종묘 등에 쓸 향과 축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연화방 동구에 이궁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계승부 순작군을 11패로 줄이자고 상왕에게 계하다. 계승부의 순작군이 본시 12패로 나뉘었으나 이탈하여 도망친 자가 매우 많아서 정원을 보충하기가 어려우니 줄여서 11패로 만들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4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착호 갑사를 20명으로 정하여 달라고 계하여 상황이 그대로 따르다. 범을 잡는 갑사는 현재의 당번제와 다음에 번을 쓸 사람의 수를 모두 20명으로 정하였으나 다만 전번에 임명한 착호 갑사는 일정한 정원이 없으니 20명으로 정하여 주옵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4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코끼리를 섬 가운데 있는 목장으로 내놓아 달라 건의하다. 공주의 코끼리를 기르는 종이 코끼리에게 채여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유익한 것이었고 먹이는 꼴과 콩이 다른 짐승보다 역값절이나 되어 하루에 쌀 2말, 콩 1말씩이온즉 1년에 소비되는 쌀이 48씀이며 콩이 24씀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을 해치니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니 바다 섬 가운데 있는 목장에 내놓으소서 하였다. 선지하기를 물과 풀이 좋은 것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3월 14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도망친 외인의 노비에 대한 처벌법을 여쭙다. 앞서 병조에서 선지를 받들어 분산 배치한 외인들로서 만일 난잡하게 왔다 갔다 하며 나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곳에 있는 수령이 나라에 보고할 것이 없이 철저히 징계하여 뒷사람에게 본을 보이라고 하였는데 매매된 외인의 노비로서 도망한 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이 아직 없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선지하기를 만일 도망한 자가 있을 때는 엄중히 신문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4일 병자 7번째 기사. 경상좌도수군 도안무 처치사가 납포한 일본배에 대해 계하다. 일본을 정벌하였을 때 납포한 일본배 34척을 황산강에 메어두고 있었는데 연수가 오르되어 썩어 버렸사오니 까트려서 쇠와 못을 뽑아서 새로 만드는 병선에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5일 정축 첫번째 기사. 임금이 광효전에 제사를 올리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5일 정축 두번째 기사. 집이 심도원이 임군내의 연주와 인을 모두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난신 임군내 정안지의 연주와 인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담당관의 법을 집행하는 취지로서는 당연한 일이나 그러나 내가 이미 상왕께 여쭈었으므로 상왕께서 재량하여 처리하실 것이니 너희들이 굳이 청할 것이 없다. 또 과거에는 비록 난신에 연좌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삼지 않더니 지금에 하필이면 이 사람들만 가지고 죄를 주자고 주장하느냐 하니 도원이 아뢰기를 군내의 아들 임맹소는 다른 연주자인과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비가 난언을 할 때 옷을 잡아당기며 말렸은즉 이것은 함께 참여해 들은 것이오니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했다. 임금은 말하기를 너의 말이 잘못이다. 신하와 임금과 신하와의 의리가 비록 중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은희도 또한 큰 것이다. 어찌 군신의 의로서 부자의 은혜를 없앨 수가 있느냐. 맹손이 그 아버지의 옷을 잡아당기며 반란에 속한 말을 못하게 한 것은 곧 군내에게 효자 노릇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반란에 참가했다는 죄를 씌울 수가 있느냐 하였다. 도원이 나간 뒤에 임금이 말하기를 도원은 법을 담당한 관리로서 다만 맹손이 그 말을 들은 것을 가지고 죄가 있다는 것만 알고 맹손이 아비를 사랑하는 효심은 잊어버렸으니 어찌 법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5일 정축 세번째 기사. 이 양다리 잡과 출신은 급제한 과목에 정통한 뒤에 다른 학술을 시험보게 하도록 청하다. 지리를 공부한 무리들이 과거에 합격한 뒤에는 도리어 천문에 속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 가지를 전공하는 자가 날로 적어져 가니 좋지 못한 일입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다만 지리학에 합격한 자만이 천문에 속할 뿐 아니라 의학, 복서 등 여러 학문을 전공한 자들도 이와 같이 되는 일이 많으니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사철 첫째 달마다 채용시험을 칠 때 먼저 자기의 급제한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보여 그것을 정통했다고 인정된 뒤에 다른 학술을 시험 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5일 정축 네번째 기사. 금은이 산출되는 것을 보고하는 자에게 상주다. 그 말이 확실하면 곧 이조에 명령하여 관직을 주어서 상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6일 무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6일 무인 두번째 기사. 새 공신이 상왕께 헌수연을 올리려 하다 상왕이 이 방간을 위해 소천을 들다. 이때 새 공신이 상왕께 헌수연을 올리려고 하였는데 상왕이 이 방간의 죽음을 슬퍼하여 아직 고기 반찬을 들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김익정과 좌대은 정초에게 명하여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상왕께서 이 방간을 위하여 소찬을 드시면 우예의 정이요 공신이 헌수하려고 하면 온나라 신하들의 소망입니다. 하물며 이 방간은 왕실의 족보에서 이미 끊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하였다. 새 공신은 개국 정사 좌명공신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6일 무인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공상과 제사와 사절 접대 이외의 술을 일체 금지하게 간하다. 각 궁전의 공상과 크고 작은 모든 제사와 중국 사신 및 일본 등 이웃나라를 사절을 접대하는 이외는 공사를 막론하고 술을 일체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은 다만 환영과 전송에 모여서 마시는 것만 금지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7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에게 고기 반찬을 올리다. 유정현과 지신사 김익정을 보내어 고기 반찬을 상왕에게 올렸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상왕이 낙천정에 행차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의학 공부하는 자들의 치료 건수를 함께 참작하여 채용하도록 간하다. 의학을 공부하는 자들이 다만 방문, 책만 읽고 시험을 치러서 진급하는 데만 힘을 쓰고 병을 고치는 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진료의 다수를 함께 참작하여 채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8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헌능에 올릴 상식을 미리 준비해 간수해 둘 것을 아뢰다. 헌능은 만일 장마가 지면 왕래하기가 어려우니 조석으로 상식 올릴 음식을 미리 준비하여 제사에 간수하여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헌능은 후릉의 잘못인 듯하다. 헌능은 태종의 능으로서 광주에 있었고 후릉은 정조의 능으로서 풍덕에 있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1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낙천정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0일 임호 첫 번째 기사 새 공신과 공신의 적장들이 상왕께 헌수연을 올리다. 장막을 동교의 동비연 들판에 설치하였는데 상왕이 임금과 함께 거둥하여 상왕 글상에 앉아서 남쪽을 향하고 임금은 다리가 낮은 의자에 서쪽을 향하여 앉았다. 공신으로 복령부원군 복근, 창녕부원군 성승린, 금천부원군 박은, 철성부원군 이원, 옥천부원군 유창, 평양부원군 김승주, 장천군 이종무, 평성군 조견, 한평군 조연, 파평군 윤곤, 곡산군 연사종, 여산군 송거신과 적장으로 익평군 석근 등 26인과 왕족 부마 병조의 당상관 대원 등이 연회에 참석하였다. 아직 상기가 끝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에게 꽃은 올리지 아니하였다. 공신 등이 번갈아 일어나서 축배를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차례로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임금이 꿇어 앉아서 축배를 올리니 상왕은 왼손으로 성린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성린에게 술을 먹이었다. 성린은 나이와 인격이 다 높고 총애와 대우가 특이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며 훌륭하게 여겼다. 연회가 끝난 뒤 상왕은 풍양이군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판 이천현사 박고가 양녕대군은 모든 일을 문수로 현감에게 고하게 할 것을 청하다. 지금부터 양녕대군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문서로 현수에게 알린 뒤에 나라의 지시를 받아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성승린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무난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제주 백성들이 밭머리에 쌓은 담 일부를 철거할 것을 계하다. 제주의 백성들이 모두 담머리에 담을 쌓아서 마소가 밟는 것을 막고 있는데 만일 외적의 침입, 사변이 있을 경우에는 말을 달릴 수 없으니 방어상 중요한 지역에는 이를 철거하여 말 다리는데 편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3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3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성승린이 무난한 것에 살해하다. 성승린이 대궐에 나와 무난한 데 대하여 살해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3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평성군 조견을 불러서 궤장을 주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3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신이 죽었을 때 책봉과 부조를 조정 관원이 가지고 가도록 건의하다. 삼가 두시 통전을 상고하옵건대 무릇 대신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봉책하거나 부조하거나 제사를 지낼 적에는 모두 조정 신하를 보내 예물을 갖추어 거행한다 하였으며, 지금 명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태조 강헌 대왕과 공정 대왕의 상사 때에 조신을 보내서 이것을 행하였으니 이것은 고금의 떳떳한 예절입니다. 그런데 고려조에 있어서 책봉이나 부조에는 아전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고 제사를 지낼 적에는 환관으로 하여금 이를 거행하게 하였으니 심히 대신을 소중히 여기는 예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왕조에서도 그대로 시행하여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대신이 죽었을 때에 옛 제도와 명나라에서 제정한 제도에 의하여 책봉과 부조는 이조 고훈사에 관한 한 사람이, 제사는 예조 전향사에 관한 한 사람이 상가에 가지고 가게 하는 것으로 연구한 규정을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두시 통전은 당나라 두우가 지은 책으로 정치 경제 제도들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3일 을이후 다섯 번째 기사. 성문은 제조가 모든 문서의 사본을 여러 사고에 간직하도록 건의하다. 고려로부터 대명을 섬겨온 이후 모든 문서는 다만 원본만 간수하고 있는데 만일 수재나 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상고할 길이 없으니 바라옵건대 이를 베껴서 여러 사원에 간직하게 하소서 하였다. 마침내 중앙과 지방에 있는 사고에 이를 간직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3일 을이후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곡식 종자를 더 줄 것을 건의하다. 도내에 곡식 종자가 모자라므로 음주계에 있는 국농소의 곡식 5천석을 내어줄 것을 청하니 2천석을 주도록 명령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저화 불사용자를 고발한 자에게 상주는 법의 실시 여부를 보고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지신사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저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파를 가지고 매매하는 자를 잡아서 보고하면 그를 상주기로 한 법을 이미 제정하였는데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형조에 물어서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구리판을 다시 잘 주조한 주자소에 술 120병을 내려주다. 전자에 책을 찍는데 글자를 구리판에 벌려놓고 황납을 끌어부어 단단히 굳힌 뒤에 이를 찍었기 때문에 납이 많이 들고 하루에 찍어내는 것이 2장에 불과했다. 이때 이를 임금이 친히 주의하여 공조 참판 이첨과 전소윤 남급으로 하여금 구리판을 다시 주조하여 글자의 모양과 꼭 맞게 만들었더니 납을 녹여 붙지 아니하여도 글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 더 해정하여 하루에 수십 장에서 100장을 찍어낼 수 있었다. 임금은 그들이 일하는 수고를 생각하여 자주 술과 고기를 내려주고 자칫 통감 강목을 찍어내라고 명령하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그 잘못된 것을 교정하게 했는데 경자년 1420년 겨울부터 이민년 1422년 겨울에 이르러 일을 끝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난관의 조례사 금상관 겸직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다. 전자의 본조의 난관 한 사람을 조례사 금상관을 겸임시켜 전직으로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근래에 폐지하고 실시하지 아니하니 다시 이를 겸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조에 명하여 규정대로 겸직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복명별감의 폐지를 청하니 허락하다.
고려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적에 내시 별감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제사 드리는 것을 감시하게 하고 이를 복명이라 하였다. 그런 것이 나중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다만 감찰의 우편에 서 있을 뿐이므로 이를 폐지하자는 사람이 많았는데 마침내 내시들이 복명할 때 의복 색깔을 정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판서 허조가 아뢰어 이를 폐지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6일 무제한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오부 학당의 학생을 계속 감독할 교관을 임명할 것을 건의하다. 오부 학당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교관이 퇴근한 뒤에 마음대로 장난을 하며 공부에 전심하지 아니하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교관 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경비를 주어 자리를 떼지 말고 감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6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주하이정 박근혜 계급이 낮은 공신의 적장의 승급을 청하다. 김익정에게 명하여 안을 짜서 올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6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중앙과 지방에서 서적을 사들이도록 명하다. 서적을 바치는 자에게는 그 희망에 따라 혹 포백을 주고 혹은 관직을 주어서 보상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7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공문 발송 때 쓰는 용어에 대해 선지하다. 병조에서 왕지를 받들어 공문을 보내는데 대체에 관계되는 것은 선지로 하고 보통으로 있는 사소한 일은 다만 병조의 모관 모인이 임금의 뜻을 받아서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9일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풍량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송기 등 25명이 의정부의 서편 행랑에서 술을 마신 것이 탄로되어 신문받다. 처음에 대우군 송기와 별시위 유여애 등 25명이 의정부의 서편 행랑에서 술을 마신 것이 탄로되어 사건을 형조에 넘겨 신문하였는데 형조에서 계하기를 의정부는 모든 관청의 의뜸으로서 하급 관리들이 놀고 장난치는 곳이 아닌데 여해 등이 감히 모여서 술을 마셨으니 마땅히 대명률에 해서는 안 될 것을 한 자는 태형 40을 과한다는 조항에 따라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며 나라의 법령을 범하면서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은 마땅히 법령을 위반한 율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니 병조 참판 이명덕은 취강령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병조의 분명한 문서가 없이 사설의 군사를 모아들이는 것은 역적을 도모하는 것으로 다스린다 함은 이미 지시가 있었으니 마땅히 이 조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임금도 또한 그렇게지 않게 여겼다. 명덕이 다시 상왕에게 계하여 상왕의 명령으로 의건부에 해부하여 이들을 군문하고 또 형조 참판 안수산, 참의, 송흥, 정랑, 윤강, 김외, 좌랑, 민공, 정하, 최윤온 등이 그 죄를 가볍게 다루었다 하여 모두 의건부에 해부하여 군문케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의건부에서 사건을 종결짓고 계하기를 여해 등은 법률상 반역을 도모하는 데 해당하니 차명에 처하소서 하였다. 상황이 명령을 내려 속장 100에 처하고 변방에 있는 진의 군인으로 충당하게 하고 기는 공신 송거신의 아들이므로 그 관직만 파면하고 또 수산 이하도 다 그 관직을 파면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8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거둥할 때 해당 도의 수령만이 자기의 관할 지역 안에서만 접대하도록 선지하다. 이번 거둥할 때는 해당 도의 감사 수령은 내알하지 않고 다만 그곳의 수령이 각기 자기의 관할 지역 안에서만 접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8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전입판관 원학의 졸기 쌀과 콩 10석 종이 70번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8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군사훈련 명령을 거행하지 않은 정인지 구강 이영을 옥에 가두다. 상황이 명하여 병조 정랑 정인지
좌랑구강 진무 이영을 옥에 가두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병조에 명령을 내려 근간에 취각을 하려고 하니 미리 군사들로 하여금 대열과 동작하는 법을 연습하게 하라 하였는데 인지 등이 이를 받들어 거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둔 것이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29일 신묘 첫번째 기사. 상황이 임금과 함께 포천 영평 등지에 거둥하다. 효령대군 이보, 경영군 이비,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 등 26인이 행차에 수행하고 갑사 500명과 대장 부대장과 부엘군 보병 2000명의 짐승을 몰이하게 하였다. 상황이 왕방산 아래에서 노루를 쏘고 또 심곡 남쪽 산 아래에서 사슴을 쏘았다. 저녁에 영평형 강시의 들에 머물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3월 30일 임진 첫번째 기사. 상황이 포천현 들에서 친히 돼지를 잡다. 4번이나 쏘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일 개사 첫번째 기사. 상황이 임금과 풍영의 이궁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일 개사 두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승이 사제를 보내어 조공하다. 도마노 주아이 문대량 등이 사제를 보내와서 조공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2일 가보 첫번째 기사. 수각에서 연회를 베풀다. 유정현 박은 이원 등 포천 행사에 호종하던 이품이상과 병조의 당상관과 대언 등이 잔치에 참석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2일 가보 두번째 기사. 상황이 행차에 필요한 그릇에 대해 명하다. 전자의 행차에 필요한 그릇을 군과 현에서 준비하게 하였더니 지방의 수령은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마련하여 바치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상황은 백성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여 명령하기를 그릇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공조로 하여금 미리 만들게 하고 옹원과 사복시에서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행차가 있을 때 역마로 운반하여 사용케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3일 을미 첫번째 기사. 임금이 황궁하다.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문안을 드렸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3일 을미 두번째 기사. 길창군 권규의 졸기. 권은 권근의 아들이다. 12살의 상황의 딸 경안공주에게 장가들어 숭정대부의 계급이 오르고 길천군에 봉하되었다. 상황 7년에 1407년 호분사 상호군을 겸하였고 이듬해 우군도 총재를 겸하여 수기병을 맡았다. 9년에 그니 죽은 뒤에 임금의 명령으로 기복하게 되자 그를 올려 3년상을 마치게 하여달라고 하고 또 군사 사무를 면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13년에 명나라 영락제가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길 때 표문을 받들고 와서 문안을 드렸고 16년에 길창군으로 고쳐 봉하고 계급이 숭록대부로 올랐다. 임금이 즉위한 뒤 사랑과 대우가 특별히 달랐는데 이때 병으로 죽으니 나이가 29세이다. 부고가 보고되자 3일 동안 조회를 중지하고 고기 반찬을 들지 아니하여 7일 동안 이르렀다. 규는 성격이 온후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가지며 자신의 생활을 매우 검소하게 하고 사랑과 공경으로 어머니를 섬겼다. 자기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쌀을 훔친 것을 청지기가 붙잡아서 아뢰니 규는 가난한 선비라 하면서 그대로 그에게 주었다. 조정의 사대부들이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석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아들은 권담과 권총이며 시호는 재간이라 하였는데 재는 마음가지를 매우 씩씩하게 한다는 뜻이요 간은 한결같은 덕을 게으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든 부마가 죽으면 특별한 지시가 있은 연후에 시호를 내리는 것인데 예조에서 아뢰기를 부마는 다른 대신과 견줄 바가 아닙니다. 지금 길장군 규의 상사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예장을 지내는 외에 빈소를 드리고 염을 갖추는 기구를 모두 관가에서 준비하되 호쩌고리와 겹쩌고리 모두 3벌씩, 저고리 깃 1벌, 호쩌고리 깃 2벌, 시체를 묶는 데 쓰는 흰 못이 3필, 명정감으로 붉은 홍명주 10척,
혼백감 한 피를 마련하고 장례는 중등으로 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것은 그의 집이 워낙 가난하여 저축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권규에게 부조하다. 종이 200건과 쌀과 콩 70석을 부조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5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황이 환관을 보내어 권규에게 제사를 지내다. 제문에 말하기를 살았을 적에는 나를 장인이라 하여 지성으로 순종하였고 죽었으는 아들처럼 생각하여 예법에 따라 조문하고 구조하니 이것은 고금의 항구적 규례요 천리와 인정의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건대 경은 9사람의 봉군 한 집의 후손이여 유계를 공부한 유학자의 자제라. 성격이 조용하고 아름다우며 궁량이 맑고 넓어 깊고 담백하면서 지키는 것이 있고 조용하면서 화려함이 없었는지라. 나는 그대의 사람됨을 깊이 알아서 마침내 이 실에 올려서 나의 부마를 삼은 것이다. 행여 금술이 화합하여 가정의 낙을 모으고 자손이 번성하여 더욱 나라의 빛이 되길 길이 내외 해로하여 훌륭한 이름을 보존하기를 바랐더니 불행히도 일찍이 짝을 잃고 아이들이 의탁할 곳이 없었으며 홀아비로 오랫동안 가정을 이루지 못하여 매우 딱하게 여겨왔었다. 그러나 다행히 나이가 아직 젊었으므로 장차 신복처럼 의지하고 오래도록 부귀를 누리게 하려 했는데 벼랑간 부음을 받으니 무엇으로 마음을 잡으리요. 이제 약소한 점으로 사람을 보내어 빈소에 제사를 지낸다. 아, 자식의 학렬이 되었기에 항상 극진히 사랑하였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마땅히 사후의 영광을 다해 주리로다 하였다. 9사람의 봉군은 권규의 선조인 권부와 그 아들 오인과 사위 사민이 모두 공신으로 군을 봉하였으므로 구봉군 집이라 하였다. 고려사 열정 권단의 조항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5일 정류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허지가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다. 유여회 등을 신문할 때에도 신도 참여하였습니다. 이튿날 병이 생겨서 문서에 서명은 못하였으나 신도 사실상 그 사건에 참여하였습니다. 동료가 모두 관직에서 파면되었는데 신만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 마음에 부끄럽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처결은 모든 문서에 의해서 정하여지는 것인데 경은 문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또 장계에도 서명하지 않았으니 혐의스럽게 여기지 말고 출근하여 일을 보라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5일 정류 세 번째 기사. 회양, 통구, 검성, 검화를 강무장으로 삼다. 병조에서 선지를 받들어 회양, 통구, 검성, 검화를 강무장으로 삼아 개인의 사냥을 금하고 평강의 수군 37호의 병력을 면제하여 강무장을 지키게 하고 다른 군으로 하여금 그 군사의 수를 충당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5일 경류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참총재 이하 관리의 본직 임명 날짜를 명부에 적어두도록 청하다. 참총재 이하는 행직자를 제외하고 모두 본직에 임명된 날짜를 조사하여 참총재 좌목에 적어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행직자는 계급보다 낮은 벼슬에 있는 자이고 좌목은 석차순으로 기록한 명부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5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나누어준 외인노비의 보호에 대해 선지하다. 나누어준 외인노비는 완전히 보호하여 그 마음을 안심하게 하도록 힘쓰고 그 중에 흉악스러운 자가 혹 난잡하게 놀아나거나 혹 그들끼리 개인적으로 통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주인이 발견하는 대로 곧 관가에 고발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백성이 굶주림으로 풍조창 군자감의 쌀과 밀을 내어 싸게 팔게 하다. 임금이 백성이 굶주림으로 호조에 명하여 풍조창과 군자감의 묵은 쌀과 밀을 꺼내어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이를 사게 하였다. 이때 저와 한 장으로 쌀 2대를 사는데 임금이 쌀은 한 말
닷대 밀은 3말씩을 주게 하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때 경기 각 고을의 창고는 진대로 곡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기 때문에 텅텅 비게 되었다. 그러므로 군자감에 쌀을 구워주니 경기도의 백성이 이고 지고 가는 자가 잇따라 끊이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대마도주 종정승이 구리 안을 보내어 예조 판서에게 글을 올리다. 나의 부득한 소치로 백성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마침내 경내 백성들이 대국의 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는 대국이 용사할 수 없는 바이라.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로 내가 원하는 바이니 어찌 추호라도 마음에 끓이 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고을 사람으로서 혹은 사명을 띠고 혹은 무역을 종사한 자들로 당시 대국 경내에 있던 자 300여 명이 모두 관련되어 구류당하고 있으니 그 부모와 처자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정을 견디지 못하여 밤낮으로 울며 정신을 잃은 자가 89에 달합니다. 백성 한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인자한 사람은 이를 걱정하는데 하물며 300여 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대국에는 다행히 지금 위로는 훌륭한 임금이 계시고 아래에는 어진 신하가 있사오니 어찌 이를 위하여 측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옛 역사에서 이를 본다면 요와 같은 어진이가 아버지인데도 잔주 같은 못난 이들이 있으며 순도 큰 성인이지만 고수 같은 모진 아버지와 상균 같은 어리석은 아들이 있었으니 성품의 선악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도 서로 닮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그 자신에게만 국한하고 그 친족에까지 연루시키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다른 사람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형을 받고 죽음을 당한 자들과 구류를 당한 자들은 서로 골육의 친족도 아니며 그들이 한 짓도 서로 관련이 없어 월나라 사람이 진나라 사람의 비대하고 수축한 것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국에서는 옥과 돌을 구별하지 않고 곤륜산 불 속에 섞어버리며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노여움을 옮겼으니 어진 임금이 먼 곳의 사람을 애휼하는 도리가 과연 이러합니까? 만일 대국에서 은혜를 베풀어 일일이 옛 고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다만 내가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죽은 아비 정무의 영혼도 지하에서 응당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또한 최공이 금년 정월에 보낸 서계를 받자오니 대마도가 경상도에 예속되었다 했는데 역사 사적을 조사해 보고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사실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왕께서 훌륭한 덕을 닦고 두터운 은혜를 베푸신다면 누가 감히 기이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주가 무도한 까닭에 억조의 무리가 모두 창을 거꾸로 잡고 대항하였으며 주공이 정치를 잘한 까닭에 월상씨가 9번이나 통역을 거쳐서 이르렀으니 반드시 옛날대로 일본 소속으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덕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작은 정성을 임금님께 전달하여 주옵소서. 앞서 주신 전자로 새긴 나의 이름을 지금 찍어서 신빙할 수 있는 표적으로 삼습니다. 현하 혹독한 추위에 모두들 나라를 위하여 건강에 유의하옵소서 하였다. 나라에서 글 내용이 공손하지 않다 하여 사절을 예절대로 접대하지 아니하고 그가 바친 예물도 거절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7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예조 좌랑 박기를 보내어 길창군 권규에게 제사를 내리다. 제문에 말하기를 생명이 길고 짧은 것은 하늘에 달렸으니 비록 어질고 지혜 있는 자라도 모면할 수 없느니라. 죽어서 슬퍼하고 살아서 영화를 베푸는 법이 예전에 기록되어 있으니 죽거나 살거나 무엇이 다르리요. 생각건대 경은 문벌이 뛰어난 집안이요 문장가의 후손으로서 외모가 온화하고 태도가 믿음직하며 생각하는 것이 깊고 아는 것이 분명하여 마침내 상왕의 인정을 받아 드디어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이루었다. 충성심을 가지고 지조를 지키며 부귀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더욱 겸손하였다. 장차 부부가 화합하여 왕실의 일가로서 경사를 누리리라 생각했는데 어찌 알았으랴. 배우를 일찍 여의고 갑자기 호라비로서 씨름할 줄이야. 경을 접견할 적마다 항상 애처로운 생각이 있었으나 다행히 두 아이가 남아있어 그것들이
성장할 것을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3년도 다 되지 아니하여 불안간 딴 세상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갑자기 들어온 보험을 듣고 보니 진실로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도다. 이제 변변치 않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빈소에 제사를 지내노라. 아,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중한지라. 한 몸이 서로 어그러짐을 슬퍼하며 혼인한 정리가 기뻤으니 다시 꽃다운 넋을 저 사상에서 위로하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7일 기해한 세 번째 기사. 전만호 안건이 고신을 제때 반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건 등을 벌주다. 선지를 내려 전만호 안건과 그의 아들 안용인 및 의금부도사 최민의 고신을 빼앗고 희망에 따라서 그들을 귀양 보내고 도사 이문가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다만 그의 관직만 파면하였다. 이에 앞서서 안건이 만호로서 외적을 방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신을 회수하게 하였는데 그는 고신을 직접 관에 바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용민에게 주어다 갖다 바치라 하였더니 용인은 의금부에서 곧 빼앗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어 어물어물하고 바치지 아니하고 있고, 민과 문가는 의금부에서 그 사물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세히 조사해 빼앗아 들이지 않고 있다가 이때 이르러 일이 발각되어 모두 죄를 받은 것이다. 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4월 7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회례사와 서계 등에 대해 종정성의 사절인 구리안에게 말하다. 도도웅하는 어찌하여 회례사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니 말하기를 회례사는 전혀 본국 정부에 통신하는 것이요 우리 섬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구의 배가 변경해서 해를 입은 것은 본시 도주의 아는 바가 아니나 귀국에 대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소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선 13척은 본시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모두 구류를 당하였으니 만일 임금이 인자한 마음으로 돌려보내시면 마땅히 외구를 엄중히 금지하여 영원히 의좋게 왕래하게 할 것입니다. 또 정성이 또 말하기를 정무가 살아있을 적에 임금의 은혜를 두텁게 입었고 그가 죽은 뒤에도 사신을 보내어 부조를 하시와 나라의 은혜가 만극하옵기를 200명을 보내어 왕국에 수비하고자 하오나 다만 바다에 막혀있는 먼 지역이므로 마음대로 되지 못하니 바라옵건대 용서하여 보아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했다. 예조에서 말하기를 이번 서기에 300명이 죄 없이 구류되었다 했으나 구류된 사람의 수가 본시 300명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 적성과 한꺼번에 나와서 우리의 허실을 탐지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다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적에게 피해된 자가 300명에 달하고 포로가 되어 너희 섬에 있는 자가 또한 거의 300명이 되는데 이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너는 이런 것은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이와 같은 말을 한단 말인가 하니 구리안이 말하기를 도주는 나이가 어리고 다른 사람에게 청하여 서계를 썼으니 어찌 잘못된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이런 뜻을 도주에게 전하겠나이다 하였다. 예조에서 묻기를 이번 서계에 평도정 구속에 대한 말이 있는데 도저는 우리나라의 벼슬하여 관직이 상장에 이르렀고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방에 안치대한 것이며 그 처자에게는 모두 식량을 지급하고 있다 하니 구리안이 말하기를 도저는 본시 정무의 대관으로 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쫓겨났으니 본도의 관계로 죄를 얻은 것이 아닌가 하여 말한 것이며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묻기를 전번에 서계에 이르기를 대마도가 경상에 예속되었다는 말은 역사 문헌을 상고하니 노인들에게 물어보나 아무 근거가 없다 했으나 이 섬이 경상도에 예속되었던 것은 옛 문헌에 분명하고 또한 너희 섬의 사절인 신계도도 말하기를 이 섬은 본시 대국에서 말을 기르던 땅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에 너희 섬에서 모든 일을 다 경상도 관찰사에 보고하여 나라에 올린 것은 이 까닭이었다. 조정에서 너희 영토를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니 구리안이 말하기를 본도가 경상도에 소속되었다 하면 자기로서도 알 수 없는데 계도가 어찌 저 혼자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망령된 말입니다. 가령 본도가 비록 경상도에 소속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보호하고 위무하지 않으면 통치권 밖으로 나갈 것이요 본디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신다면 누가 감히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대마도는 일본의 변경이므로 대마도를 공격하는 것은 곧 본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전에서 귀국과 교통할까 말까를 어소에 아뢰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하였으므로 도주가 나를 보내어 와서 조공한 것입니다 하였다. 예조에서는 임금의 지시를 받들어 물은 것이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동지총재 조계생을 천주사에 임명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의원에게 궁중에서 의술을 읽게 하다. 임금은 의원이 공부를 힘쓰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전 직장 이후 지등 두어 사람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궁중에서 의술을 읽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풍량 이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유정현이 임금의 탄의를 위하여 흥천사에서 축수제를 올리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0일 임인 첫 번째 기사 풍양에 머무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0일 임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생일 축하를 하지 못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닐고 창덕궁에 나아가 안장갖춘 말과 채수박을 드렸다. 각도의 관찰사와 절제사 등이 전문을 올려 할애하고 특산물을 바쳤다. 상황이 임금의 탄의를 위하여 수각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 신하와 정부와 육조의 판서와 곡상군, 연사종, 여상군, 송거신, 도총재, 홍부, 병조판서, 병조참판, 이명덕, 지신사, 김익정 등이 잔치에 참여하고 날이 어두워진 뒤에 파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0일 임인 세 번째 기사 환관 황도를 귀양 보내고 엄룡수는 죄를 다스리다. 황도의 고신을 빼앗는 동시에 그의 고향인 증산으로 귀양 보내고 엄령수는 내십으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환관 한길문과 노분 등이 상주가 되었을 때와 상기를 마치고 다시 번들 때에 도 등이 모두 보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1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황궁하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에서 파견된 관원에게 예조에서 음식을 접대하다. 이것은 통상관리에 의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개성전에 올리는 재물을 검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신사 김익정에게 이르다. 재물이 정결하지 못한 듯하니 예조판서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올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11권 세종 3년 4월 1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치제의식과 채증의식을 마련하여 올리다. 치제의는 기일 전에 충호이가 초상집 대문 밖 서문편에 사자의 막차를 설치하고 집사자는 사자의 제사 지내는 자리를 영위 앞에 설치하고 제문을 읽는 자리를 영위의 왼쪽에 설치하고 상주 이하서는 자리를 영위의 오른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주부 이하가 서석곡하는 자리를 빈소의 북쪽 위장 아래에 설치한다. 기일이 되면 사자가 상가에 와서 막차로 들어간다. 내외가 상복을 입고 사이 육품 이하 관은 한 사람이 상주 이하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석곡한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막차에 나와 문 서쪽으로 동양하고 선다. 집사자가 재물을 사자의 동남쪽에서 문에다 북쪽으로 향하여 차려놓되 서쪽을 위로 정한다. 사이가 상주를 인도하여 지팡이를 버리고 질을 벗고 울음을 그치고 대문 밖에 나아가서 맞이하고 먼저 돌아와서 제자리에 선다. 사이가 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제사 지내는 자리에 선다. 집사자가 제물을 갖고 올라와서 영위 앞에 차려놓는다. 사이가 사자를 향하여 향한 앞에 나아가 향과 제주를 올리라 창하면 사자가 서서 향을 올리고 서서 제주를 올리고 나서 제자리에 돌아온다. 축사 육품이야 가는 이 제문을 가지고 서서 읽고 다 읽은 다음 제문을 받들고 태우는 장소에 가서 태워버린다. 다 태운 다음 사자가 나가는데 상주는 대문 밖에 나가서 절을 하며 전송하고 지팡이를 짚고 곡을 하면서 들어온다 하였다. 축사는 제문을 읽는 사람이다.